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국민 동의청원에 탄원청원이 떴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동원청원에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청원 취지는 동일합니다.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바로 세우기 위한다. 이것이 바로 청원의 취지가 되겠고요. 청원 내용인데 먼저 이미선 재판관의 청원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이미선 재판관이 말이죠. 날짜를 일괄 지정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일괄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지정이라는 말은 있어도 일괄이 없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일괄 지정했다.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 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다.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입니다. 이적단체 찬양 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 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19년 임명 당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죠. 부부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며 거래 정지 직전 대량 매도 논란에 휩싸였는데 특히 재판 당사자인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 보유한 점은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으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면 되겠어요? 에? 뿐만 아니라 이젠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까지 점입가경이다. 게다가 친동생인 이 암흑의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윤미향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민변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데 이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매일신문 기자가요, 이미선 재판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구정 명절에 동생 변호사하고 만난 일이 있냐? 그러니까 만난 일이 없다. 어떻게 전화를 알고 전화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무실로 전화해라. 사실 사무실로 전화하면 통화가 가능합니까? 비서들이 받아가지고 바꿔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한 거예요. 이 정도 심각한 문제가 많은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이 재판관이 당장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얼마 전에 임명됐죠. 12월 30일을 임명했었죠. 이분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지원장을 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던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청원 내용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 황아무개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그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계선 남편이 누굽니까? 공동대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거죠. 재단법인인 이 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다. 탄핵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그렇죠.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는 거죠. 헌재법 24조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피 신청이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기각을 당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잘 지적하고 있네요.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임명된 것도 절차상 위법이지만 들어오자마자 딱 하루 근무하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아니나 다를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 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답게 얼마나 이념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인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 출장소나 됩니까? 정계선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이준숙 탄핵을 인용했잖아요. 현재 정계선은 이정배 서울시 시의원에 의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렇게 이념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이해충돌까지 크게 일으키고 있는 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관이라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나라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기에 마땅히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이상과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자 이 청원을 올리는 바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하고요. 정계선 재판관이 동의기간은 2월 5일 어제부터 오늘 6일이잖아요. 어제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보통 한 달인데요. 지금 11시 20분 현재 이미선 재판관은 동의한 사람이 동의 청원이 4354명입니다. 아마 오늘 5만 명 돌파할 것 같네요. 정계선은 33,653명. 예, 하루 만에 이렇게 4만이 됐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5만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국민들의 동원 청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